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렸는데요. 양 시장 모두 큰 폭으로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7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같은 한화그룹주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한화그룹주들 어제는 개별 악재 소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번에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2차전지 관련한 포스코케미칼이 있고요. 또 배당 매력 안고 있는 SK텔레콤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특징적인 부분이 반도체 쪽을 많이 매수했다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투톱을 모두 매수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하락을 했고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약한 상황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했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또 성장주 쪽에서 네이버와 셀트리온 쪽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쪽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신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다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또 밑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셀업체에서 LG화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같은 이 한화그룹주들을 기관은 모두 다 파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다르게 기관 쪽에서는 이번에 악재 소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한화그룹주들이 갖고 있는 신사업 모멘텀에 조금 더 기대를 걸었다면 기관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원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제 8% 넘게 밀렸습니다. 그 베이스에는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갔다는 부분이 있고요. 대한항공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어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화그룹은 약 2조 원을 들여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계열사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부채 비율이 높은 만큼 인수 이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가 역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룹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인데요. 한화솔루션은 기업 분할 소식에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9월 23일 장 종료 이후에 리테일 부문에 대한 인적 분할과 첨단 소재 부문의 일부 사업에 대한 물적 분할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첨단 소재 부문 중에서 자동차 소재 및 태양광 소재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부문에서 물적 분할이 되는 자동차 경량 소재와 또 EVA 시트 사업은 지난해 말에 기준 한화솔루션 자산의 5% 그리고 영업이익의 4%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분석은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2차전지, 폐배터리, 그리고 개인주들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됐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좋지 않은 시장에서 개인 관련주들이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네오위즈 쪽으로 외국인의 저점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게임주들,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 기관은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를 주워 담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은 LNF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번에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선 모습입니다. 나노신 소재와 에코프로비엠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ARM 인수 소식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가온칩스 통해서도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기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네오위즈 같은 게임주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NF, 그리고 피팅 관련해서는 성광밴드가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최근에 태조 이바원으로 분류가 되면서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매도세가 포착됐고요.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 SPG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상장 첫날에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시초가 대비 6.94% 하락하면서 1,05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지적 재산권 설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체 보유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IP를 설계를 하고 또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단행을 하게 되는 큰 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점이 두 가지 악재로 겹치게 되면서 어제 주가 역시 시들시들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엔 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어떤 이슈들이 다루어지게 될지 감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통해서 함께 체크포인트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 이노베이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